알 정도의 되게 마른 강아지가 저희 카페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한 번 주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오다가 차츰 하루에 막 3번이 되고 이제 지금은 저희 집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토비를 하숙견이라고 하거든요. 녀석이 처음 카페에 나타난 건 지난 5월. 토비야, 밥 먹으러 와, 알았지? 얼음물도 찹찹 먹으러 와, 알았지? 안쓰러운 마음에 이름도 지어주고 매일 밥을 챙겨줬다는데요. 그 후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늘더니 이제는 아예 마당에 눌러 앉아버렸답니다. 할머니가 꽃 심을까? 이거 여기다 심을까? 저기다 심을까? 어디다 심는 게 좋겠냐? 가족들 중 할머니를 가장 잘 따른다는 녀석. 또한 반려견인 앙꼬가 산책을 나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설 만큼 사이가 좋은데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산책 매너도 좋고 이 정도면 그냥 가족들이 키우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키우고 싶어요. 근데 똑같이 뭐 키우는 거나 밥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우리가 만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고 싶은데 제 발로 마당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녀석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바로 절대 손길만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나 가까이 있지만 토비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다는 가족. 조금만 손을 내밀어도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또 가까이 가면 도망갈까 봐 가지도 못하겠고. 할머니 되게 도망가 겁나. 아예 겉을 못 줘. 할머니가 만져볼게. 어구 예쁘다 해줄게.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도 예외는 없는데요. 알았어 안 만져. 토비와 가족이 되고 싶지만 손만 뻗으면 도망을 가버리는 녀석 때문에 제대로 돌봐줄 수도 없답니다. 주말이 되면 근처에 관광지를 찾는 손님들로 카페는 정신없이 바쁜데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마당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토비 때문에 가끔씩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손님들이 오시면은 일단 애들 데리고 오면 큰 개니까 당연히 저희 개인 줄 알고 왜 묻지도 않고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고 있냐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희 개가 아니라 그래도 안 믿어요. 이렇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완전히 저희 집 개는 아니고 또 나가서 또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저희 개로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은 전혀 없지만 목줄도 없이 풀려 지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종종 발생한답니다. 갑자기 꼬마 손님을 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녀석. 불안한 듯 연신 아이 쪽을 바라보는데요. 아이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주랭랑을 치는 녀석. 녀석이 향한 곳은 맞은편에 있는 도로가. 근데 어째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야, 도비야 차 온다. 차가 지나가도 아랑곳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녀석. 진짜 차 조심 시켜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강아지. 강아지. 새끼는 저렇게 가.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아이고, 녀석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정말 차에 칠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 저 문차는 누구냐, 저 사람. 카페에 오는 아이들만 보면 마당을 벗어나 도망을 가는 토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트랙터가 더 위험해요. 트랙터는 사람들이 밑에 놔둔 데를 잘 못 보니까 진짜 그때는 며칠 전에 정말 죽을 뻔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렇게 자극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더 도망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들어오긴 해요. 카페에 손님들이 많으면 늘 마당을 벗어나 도망간다는 녀석. 그렇게 위태롭게 길가에 앉아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하염없이 카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이제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이제 마음 편하게 자고 지가 혼자 있고 그러는데 이제 주말에는 이제 손님이 오니까 자기를 어떻게 꽂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나 자기 이태롭게 할 것 같은 사람이 가면 다시 또 오고 정말 안 보이면 또 다시 우리가 찾으러 가보고 저기 쳐다보잖아 계속. 한참을 기다리다 지쳤는지 급기야 길에서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는 녀석. 그 와중에도 시선은 카페를 향해 있는데요. 빨리 와 토비! 토비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손님들이 뜸한 틈을 타 토비를 데리고 카페로 향하는 할머니. 그 녀석 얼마나 기다렸는지 발걸음이 무척이나 신나 보이네요. 좀 더 안전하게 토비를 실내에 데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조차도 마음처럼 되질 않는다는데요. 토비야 이리 와봐 토비 이리 와봐 이리 와 또 줄게. 문 앞에까지는 다가오지만 절대 그 이상은 들어오질 않는다는 녀석. 이리 할머니 태 와봐. 요 방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무서워서 또 금방 도망가고 그래요. 곧잘 들어가나 싶다가도 이내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나는 녀석. 분명 가족들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 또한 토비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토비가 음식을 주니까 여기를 잠깐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반 이상 이렇게 걸쳐 있길래 그냥 빨리 잡아야겠다는 마음에 엉덩이를 이렇게 그냥 싹 밀어서 뒀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리고 저가 들어갔는데 토비가 너무 놀라고 막 오줌 싸고 대변을 싸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풀어줬죠 바로. 그때는 진짜 토비를 빨리 케어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구조하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녀석을 카페로 데리고 들어왔지만 토비는 거품까지 물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그날 이후 한참을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녀석. 가족들은 혹시라도 또 다시 토비가 사라져버릴까 봐 이젠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답니다. 이리 와 토비야 이리 와 이리 와 할머니 태 와 와봐. 바로 눈앞에 있지만 만질 수 없는 멀고도 가까운 사이. 너 왜 이것 좀 봐. 사람이 만질 수 있어야지 이런 걸 띄워주지. 응? 얼마나 따갑겠냐. 특히 궂은 날이면 온몸으로 비바람을 견디면서도 다가오지 않는 녀석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데요. 잘생긴 얼굴 잡을까? 토비 따라와 들어와. 괜찮아. 아 괜찮아 들어와. 일로 토비. 이제 앞으로 추워지고 그리고 천둥번개 저번에도 막 치고 이럴 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든 유인해서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절대 눈치가 한 번 그래서 그랬나 눈치가 너무 빤해가지고 후다닥 아주 도망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잡으려고는 안 해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또다시 멀어져 버리는 녀석. 가족들한텐 이미 애틋한 존재가 돼버렸지만 마을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애타는 가족들의 마음과는 달리 신나게 논밭을 누비는 녀석. 주민들의 신고로
여러 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농작물을 망치고 막 이래가지고요. 119 구조대에다 신고도 많이 하고 근데 잡히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잡히면 우리 텔에도 갖다 주라고 안락사 시키지 말고 잡으면 이제 그런 데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으면 우리한테 갖다 주세요. 우리가 기를 수 있게요. 그랬는데 잡지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유난히도 빨리 찾아오는 시골의 밤. 바쁜 하루가 지나고 어느덧 카페도 문을 닫을 시간인데요. 토비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마감 전 매일 토비에게 잊지 않고 굿나잇 인사를 건네는 가족들. 잘 자. 토비 안녕. 토비야. 내일 보자. 밤사이 춥진 않을까 따뜻한 물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데요. 토비를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영 편치 않나 봅니다. 토비 여기서 자. 간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이 시간이 가족들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데요. 저는 우리 안쓰럽죠. 걔가 그 홀에 들어오면은 저 재워주고 싶은데 걔가 자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제일 아파요.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제가 거의 마지막에 다 마감하고 가거든요. 문 잡고 갈 때 자기도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눈빛을 보내는 거 보는데 열어줘도 또 안 들어오고 그게 마지막 인사할 때가 제일 미안해요. 이제 집에 올라가서 잘 때. 카페 건물의 3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집에 오자마자 안고는 제대로 신이 났네요. 신났어. 안고의 재롱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행복한 가족들. 잠깐만. 하지만 안고를 보고 있자니 밖에 혼자 있을 토비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기 깔아놨잖아요. 여기 깔아놓으면 자요. 근데 이 없으면 궁금하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또. 마당에 있어야 할 토비가 보이질 않자 걱정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보는데요. 토비. 마당 입구에 서서 가족들이 있는 곳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는 녀석. 얼굴을 확인하고는 다시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불 꺼진 카페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녀석. 가족들은 맨 처음 토비를 만난 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최초로 만난 건데 그때 꼭 토비랑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키워주겠다고. 그래서 꼭 키우고 싶어요. 그 약속 지키려고. 아저씨가 아니고 이제 아빠가 돼줄게. 사랑한다. 최고다 최고. 진짜 사랑해 난 토비를. 토비의 사연을 듣고 달려온 설세.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뭐야 누가? 얘예요? 네. 너 뭐야? 얘 그냥 이 집 강아지인데? 저희 집 강아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놀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고 하는 거예요? 걔가 저기 사람 접근을 이렇게 만지면은 못 만지게 해요. 아 자기가 이렇게 네. 다가는 오는데 만지려고 하면 네. 도망가서 피해가고. 계속 그냥 저렇게 풀려 있는 거예요? 네. 토비를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목욕도 시켜주는 게 소원이거든요. 스킨십도 하고 목욕도 네. 좀 시켜주고 싶다. 네. 그 말을 하자마자 뭔가 네. 간지러운지 간지러워서 그런 건 아닐 아이고, 거고요. 지금 되게 애교 편해요. 부리는 어떻게 저러지? 쟤 이상해. 쟤 뭐 하는 거야? 가족들에게도 애교 만점인 토비. 할머니와도 잘 노는 것은 물론 안고가 산책을 나가면 어김없이 따라 나서곤 했는데요. 가족들의 속도에 맞춰 산책 매너도 very good.
모든 게 완벽한 토비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절대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할머니가 만져볼게. 아이고 예쁘다 해줄게. 늘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손만 뻗으면 도망가 버리는 녀석 때문에 가족들은 그저 토비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 이거 왜 이거 하나를 못 넘어갈까, 토비가? 이거는 안전한 공간을 떠나서 우선 사람한테 마음을 어느 정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끗 차이로 뭐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스킨십에 대해서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스킨십은 좋은 거야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점점 더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그런 감정을 거의 못 받아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6개월 전 갑자기 마당에 나타났다는 녀석. 한참을 떠돌아다녔는지 무척이나 굶주린 모습이었다는데요. 대체 토비는 어쩌다 이곳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아예 들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개였으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버린? 버렸겠죠. 이런 동네 많잖아요, 솔직히. 엄청 많잖아요. 시골에 있는 유기견들 다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근데 줄 안 묶어놓고 뭐 하다가 그냥 귀찮으면은 그냥 문 열어놓고 애들 나가다 보면 이제 밖에서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죠. 보통 강아지들이 이제 털갈이하고 원숭이 될 때가 이제 6, 7개월 정도에서 1년 사이에 이렇게 원숭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렸을 때 왔다라는 거고, 조금 아직 성장이 다 완료되기 전에. 근데 그 전에도 뭔가 사람한테 좋은 경험은 있는데 아주 나쁜 경험은 없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먼저 다가오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안고처럼 막 이쁨 받고 스킨십 하면서 실내에서 자라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카페를 찾은 다른 강아지와도 잘 어울리는 토비. 하지만 아이들만 보면 깜짝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멀찌감치 떨어져 카페만 바라봤는데요. 그럼 성인은 막 저렇게 피하진 않잖아요. 막 냄새 맡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애기들은 저렇게 자리를 뜨는 거예요? 토비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개들의 본성이고, 이 시골에 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애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애기들이 외계인이에요. 막 다가오고 이런 느낌. 예. 애기들은 외계인이에요. 성인이랑 냄새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다 자기 경험 못 해본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애기라는 동물은 아예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처음 느껴보는 동물.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 해도 얘 사람이다 이러지만 강아지들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봐선 당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애기들을 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오히려 착하죠. 뭔가 이제 자기가 자리를 피하는 거니까. 하지만 길가에 앉아 있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토비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가족들. 하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녀석과 달리 가족들은 늘 토비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막 방송 보면서 야, 막 저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는 애를 왜 잡아와서 힘들게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다른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낳았을 때 얘가 잘 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냐고, 사람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냐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차로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응? 그 동물학대로 처벌도 못 받고. 풀어놓는다고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무조건 데리고 와서, 토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가족으로 잘 맞이해서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떡하니 마당을 차지한 녀석.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손길을 허락하지 않아 애를 태웠는데요.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그만. 토비와 가족되기 프로젝트 스타트! 먼저 안전한 구조를 위해 전문 구조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나 오늘 또 도와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네, 저 친구예요. 토비가 저 친구고 스킨십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만지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저희가 구조를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이 친구를 구조할 방법을 쉽게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구조가 되겠지만 이후에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친구가 전혀 놀라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최대한 분명히 좀 놀라긴 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덜 놀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잡힌 줄도 모르게 좀 지금까지 구조와는 다르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잡힌 줄 모르게. 네. 네, 오늘의 컨셉은 잡힌 네. 줄 모르게. 스킨십에 대해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토비. 혹시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녀석을 구조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 안전하게 이 구조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 또 어색해할 수 있거든요. 또 갔다가 안 들어오고 할 수 있으니까 산책을 한번 다녀와 주세요. 토비가 앙꼬를 쫓아갈 거니까 앙꼬랑 같이 산책을 다녀오시는 동안 저희가 언능 이 좀 포획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좀 마련을 해 놓을게요. 아빠.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어디 갈 건데? 평소처럼 앙꼬가 산책을 나가자 자연스럽게 따라 나서는 토비. 그 사이 구조팀과 함께 포획틀을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빠른 작업을 위해 가족들도 손을 보탭니다. 순식간에 완성된 포획틀. 그런데 포획틀의 모양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보통 구조를 위해 포획틀을 설치하면 이렇게 출입문을 막아 개가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거 이렇게 문 열어놔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잡힐까 뭐 가둬질까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뭐지 하고 그 앙꼬가 들어가는 거 보고 그 안에서 간식 먹는 거 편하게 보면서 언제든지 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여기는 들어가도 안전한 곳이다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잡히는 줄도 모르게 조용히 포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열어놓은 상태예요. 오, 신기하다. 여기가 충분히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터치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 친구가 잡혔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았다라는 그런 배신감 안 들게 잡히는 줄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산책을 즐기고 있는 토비. 토비야, 목줄 없는 위험한 산책은 넌 오늘이 마지막이야. 알겠어?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점점 집으로 가까워져 오는 토비와 가족들. 아하, 이 녀석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데요. 엄청 신났네. 드디어 토비 입장. 산책 잘했어? 머리가 쏙 올라갔는데? 한번 보자. 과연 단번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포획틀 앞으로 다가서기 시작하는 녀석. 한번 보자. 그렇지, 쭉쭉쭉쭉. 토비야, 그대로 들어가면 돼. 그래, 세 발만 더 앞으로 오면 돼. 컴온! 모두들 마음을 졸이며 토비를 지켜보는데요. 펜스 앞에 잠시 멈춰서 탐색을 하나 싶더니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녀석. 이대로 한 번에 바로 들어가나요? 아하. 이번엔 설쌤이 직접 펜스로 들어가 간식으로 유인해 보기로 합니다. 일로 와.
요 녀석 아주 눈치가 백단입니다. 맛있는 간식을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요. 애들이 좀 이 구조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안고. 옳지. 할머니 한번 이렇게 할머니 토비한테 가자고 하면서 들어와 보시겠어요? 히든 카드, 들어왔다 토비의 나왔어요. 사랑, 할머니 투입. 이리 와. 할머니가 이거 맛있는 거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어후, 우리 꽁이도 주고. 빨리 오세요. 이리 와. 토비야, 이리 와. 빨리 와. 토비야, 이리 와.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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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빨리 와. 이리 할머니랑 먹자. 자, 안고도 주고 토비도 줄게. 이리 와. 빨리. 토비 안고도 먹고. 자. 토비도 먹고. 빨리 와. 드디어 할머니를 따라 펜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토비. 옳지. 우리 안고 만져야지. 옳지. 안고가 난리 났네. 안고가 난리. 옳지. 안고가 너가 난리 났냐. 그래서 일부러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볼 거예요. 안고. 옳지. 간식을 드시고 애들 나갔다가 한번 또 오라고 하면서 싹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나가자. 이리 와. 펜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때까지 무한 반복. 자, 또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네, 토비 주세요. 옳지. 안고 먼저. 토비 먼저.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또 준다. 나가보세요. 또 네. 나가자. 또 들어가자. 자기 놀러 네, 놀러 들어와 가자. 보세요. 빠르게 재밌게. 빨리. 그렇죠. 뛰어, 뛰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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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옳지. 와,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죠. 잘했어. 이번에 닫아요. 빨리 뛰자. 뛰는 사람 준다. 뛰면 줄 거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더 깊숙이. 자, 서서히 닫히는 펜스 토비 입. 이리 와. 토비야 이리 와. 지금 토비 당황했어요. 토비야 이리 와. 지금 토비 당황했어요. 자, 이리 와.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있어. 아니야, 토비야. 가만히 줄게요. 가만히 줄게요. 괜찮아요. 저희가 차분해야 돼요. 지금 안 먹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펜스가 닫힌 걸 눈치채고는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저희 이제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불안이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스킨십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이제 가족들이 간절히 바랐던 토비와의 스킨십을 위한 교육을 해볼 차례. 우선 토비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간 오히려 거부감만 생길 수 있는 상황. 토비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기로 합니다. 조금씩 한번 좁혀볼게요. 펜스의 면적을 조금씩 좁혀가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해볼 계획인데요. 아직은 작은 손길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녀석. 네, 세 분 다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밖에서 지켜보던 가족들까지 총출동. 토비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데요. 막 일부러 만지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우리 냄새 맡고 더 최대한 가까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 느낌에 조금 익숙해져 볼게요. 운다 울어. 계속 스트레스 받아. 이제 근데 네가 이겨내야 돼. 지나가게. 토비에게 스킨십은 아직 무리인 걸까요?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좋으련만 여전히 요지부동인데요. 아니 가도 자기가 그냥 스르륵 지나가도 돼요.
용기 내서 사람 부딪혀서 갈 수 있으면 돼요.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부딪히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녀석. 이 상황이 불안한지 계속해서 낑낑대며 우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설셈이 아니죠. 근데 진짜 안 부딪히려고 와 진짜 요리조리 다녀. 좀 더 좁혀볼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펜스를 좁혀봅니다. 인구 밀도 최상.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토비와의 스킨십을 시도해보는 가족들. 그래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까보다 살이 이게 근육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까보단 적어요. 이젠 정말 손이 닿아도 크게 놀라진 않네요. 토비도 조금씩 스킨십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휴식을 반복하며 장장 3시간에 걸쳐 계속된 교육. 마당에 들어와 지내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토비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가 만져볼게. 어구 예쁘다 해줄게. 긴 기다림 끝에 조심스레 토비를 향해 손길을 뻗어보는 설쌤. 제 손 위에 손 올려보세요 살짝. 오케이 살짝 이렇게 우리 선생님 잡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렇지. 너무 신기하다. 드디어 가족들과의 스킨십 대성공! 이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지? 좀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 조금씩. 이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기대고 있죠? 눈도 좀 확실히 편해졌어. 아이고 좋아. 졸립지? 자, 좋아. 아이고 좋네. 뭐가 불안하냐? 응? 낯선 상황에 힘들었을 토비를 위해 할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봐봐 우리 없으니까 먹잖아. 맛있지? 너 이해서 그러는 거지 뭘 겁나가지고 그러냐? 자.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기분 많이 풀렸다. 처음 딱 부딪혔을 때 기뻤죠? 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만져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계속 만지고 싶은?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온 토비. 저희가 우선은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자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랑 가까이 있을 때 나쁜 일 없고 더 좋다라는 인식을 한번 심어줄 거고요. 토비 입장에선 갇힌 거예요.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나갈 거예요. 그럼 이게 납치가 아니라는 걸 알려줄 때까지는 산책을 최대한 조심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낫고 더 신뢰감이 생긴 다음에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병원 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육안적으로 봤을 땐 우선은 나이도 어려서 심장사상충 걱정도 조금 적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증상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정말 위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 데리고 오자마자 병원 갔을 때 너무나도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의 첫날 밤. 혹시나 토비가 불안해하진 않을지 가족들은 밤새 돌아가며 녀석의 곁을 지켰는데요. 아우 이뻐. 아우 저기 이쁘네. 이제 목욕하면 미남 되겠는데? 미남이지. 응? 머리 자르고 목욕하고 그럼 미남 되지? 두비야.
야, 저기서 자지. 왜 바닥에서 자? 이불에서 자지, 따뜻하게. 응? 우리 오늘 긴 하루였지? 응? 너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았지? 잘자, 토비. 할머니가 말 안 시킬게. 할머니도 자고 너도 자자. 다음 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토비와 제법 친해진 것 같은데요. 귀도 한번 만져볼까? 응, 만져봐봐. 귀 되게 두껍네. 얘가 우리가 안 보이면은 낑낑대.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막 자고 이러는데 안 보이면 끼. 응. 늘 마당에서 혼자 자던 녀석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가족들. 괜찮아. 하하, 이젠 아무 걱정 없으시겠어요. 바깥에 추운 데보다 따뜻한 데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근하고. 그것만도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토비를 위한 특별한 선물 도착! 오랫동안 야외에서 생활했던 녀석인 만큼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변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토비 입장에서는 한 번도 실내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 바깥에서 막 뛰어놀던 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갑자기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면 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던 공간의 냄새나 이런 바람 이런 것들도 좀 맡을 수 있으려면 견사를 통해서 충분한 적응 교육을 한 이후에 보호자와 신뢰감이 생기고 산책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집에서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견사와 더불어 토비만을 위한 예쁜 집까지 선물해 주셨네요. 토비 청약이 제대로 당첨됐네. 이야, 정말 너무 예쁜데요? 이젠 비바람에 떨며 추위를 견딜 일도 없겠죠? 저희는 학대견을 도와주는 단체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이런 안타까운 아이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나개를 통해서 토비의 사연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집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토비가 늘 머물던 마당 한편에 견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견사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 초대형 견사 완성! 정말 럭셔리한 집까지 생기고 부럽다 야.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주식을 위해 견사로 향하는 토비. 새로운 공간이 녀석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새 집으로 걸어 나오는 토비. 집 있어. 새로운 공간이 어색한지 조금 낯설어하는 모습이죠.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하루빨리 적응해서 가족들과 산책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째 토비보다 가족들이 더 신난 것 같은데요? 괜찮아, 토비야. 알았지? 여기 너네 집이야, 이제. 러브하우스다, 러브하우스. 그러니까, 야. 우리 집보다도 넓다, 야. 아, 착해. 그래. 그래. 여기 토비 집이야, 토비 집. 이젠 가족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얌전히 있는 녀석. 됐어? 토비야, 참 잘했어요. 야야야, 너 그렇게 이거 이쁘지? 네버엔딩 선물 퍼레이드. 멋진 집과 함께 예쁜 옷도 선물 받았는데요. 이게 뭐야, 여기야? 가만있어, 어디가 말이냐? 견생 처음으로 옷을 입어보는 토비. 가족들도 토비도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야야야야야야!
느낌 아니야? 단디랑? 토비야, 너 이제 정말 반려견 같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냐, 기유. 너무 이쁘다, 그치? 그러니까 딱 돼가지고 너무 귀여워. 옷이 너무 포근한지 금세 스르르 잠이 들어버린 녀석. 토비야, 든든한 가족이 생긴 걸 축하해.